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빵카페 몇 번이나 다녀오셨나요? 멋진 바다 앞에도, 푸른 들판 위에도, 심지어 도심 속 한가운데까지도요. 요즘은 이렇게 화려한 빵카페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런 곳들이 진짜 운영이 될까? 하는 의문 말이죠. 사실 대형 빵 카페의 목적은 새로운 빵을 만들려는 것도, 빵으로 돈을 벌려는 것도 아닙니다. 첫째는 부동산 프로젝트이고, 둘째는 부의 대물림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단순한 카페가 아닌 비밀의 경제학 같은 거죠.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국 외곽 어디를 가도 보이던 수천 평 규모의 빵 카페들. 사람들은 그곳을 성이라 불렀죠. 주말이면 빵 하나 사려고 1시간씩 줄 서고 커피 한 잔에 9,000원을 기꺼이 지불하던 곳. 하지만 지금 그 성들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뒤엔 임대 문이 딱지만 나부끼고 텅 빈 주차장엔 낙엽만 쌓여가죠. 이게 단순한 불경기 때문일까요? 천만에요. 이건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몰락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처음부터 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죠. 오늘 도미넌트에서 그 거품의 본질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도대체 왜 그 비싼 땅에 빵집을 지었을까요? 빵이 맛있어서? 인스타그램 감성이 넘쳐서? 웃기지 마세요. 본질은 세금입니다. 상속세 50%의 시대, 자산가들에게 빵 카페는 최고의 탈출구였으니까요. 10년만 운영하면 수백억대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법의 구멍을 파고든 겁니다. 실제로 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200억 원대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넘기면서 가업 승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됐죠. 10년간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면 되니까 수익성, 그딴 건 애초에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빵은 음식이 아니라 부를 대물림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대중이 모르는 또 하나의 숨은 챕터가 있습니다. 바로 성공 착각의 시대. 상속세 회피용으로 시작한 빵 카페들은 애초에 본업이 빵이 아니었습니다. 재료비, 노동 강도, 효율성,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중요한 건 외형을 키워 사업을 실제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국 곳곳에 이상한 규모의 빵 카페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평 매장에 하루 종일 돌아가는 오븐, 직원 15명, 월 임대료 3천만 원짜리 건물. 이 모든 게 세금 설계라는 한 줄짜리 목적을 위해 존재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죠. 사람들은 그런 빵 카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와, 저렇게 크게 하는데 얼마나 잘 되길래. 그리고는 착각의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대출을 끌어올립니다. 퇴직자가 노후자금 절반을 붓습니다. 대형 빵 카페 하면 무조건 돈 벌린다는 환상이 전국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빵 하나 팔아 남는 건 200원도 안 됐습니다. 아메리카노 마진도 점점 줄었고 인건비는 폭발처럼 올랐죠. 심지어 SNS 감성샷에 지친 손님들은 다른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선택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비싸게. 왜냐면 작게 하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거든요. 이건 사업이 아니라 버티기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한 방은 바로 투자 확장이었습니다. 어떤 빵 카페는 농장을 샀고 어떤 곳은 베이커리 체험장을 세웠습니다. 뷰 맛집 만들겠다며 산을 깎아 데크를 설치한 곳도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영업으로 번 돈이 아니라 대출 투자자, 돈상속 절세 구조에서 나온 가짜 자본이었습니다. 결국 너무 늦게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건 빵집이 아니라 부동산 사업이었구나. 그리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상징적 성들은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1시간 줄 서서 산 그 크루아상, 그건 누군가의 상속세 절세 플랜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허세 가득한 인증샷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본질. 이제 보이시나요? 하지만 모든 게임엔 끝이 있는 법이죠. 집값은 오를 대로 올랐고 금리는 폭등했습니다. 빵 하나 팔아 남는 푼돈으로는 한 달 전기세조차 감당하기 벅찬 현실이 닥쳤죠. 월 임대료 3천만 원, 전기세 만월 1천만 원, 인건비는 또 얼마입니까? 크루아상 하나에 7,000원 받아봤자 일주일에 3,000개를 팔아야 겨우 본전이에요. 여기에 인증샷에 지친 대중의 발길마저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은 겁니다. 8,000원짜리 빵이 8,000원의 가치가 없다는 걸. 5,000평짜리 유리 온실이 결국 허세 덩어리였다는 걸. 결국 절세를 위해 지은 성은 거대한 부채의 늪으로 변했습니다. 월 수천만 원씩 적자를 메우다 못한 사장들, 그들이 선택한 건 야반도주였죠. 밀린 임금 받지 못한 직원들, 납품대금 떼인 협력업체들, 덩달아 장사 망한 인근 상인들. 피해는 고스란히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텅 빈 쟁반 위엔 썩어가는 빵 부스러기만 남았죠. 참 아름다운 풍경 아닙니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빵 카페 다음은 어디일까요? 대형 캠핑 레스토랑, 식물원 카페, 1만 평짜리 펫 카페, 유행을 쫓아 세워진 모든 가짜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질 없는 화려함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니까요.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만 전국에서 폐업한 대형 체험형 카페가 47곳. 올해는 더 늘어날 겁니다. 그들은 똑같은 수법을 쓰죠. 거대한 규모로 눈길을 끌고 SNS 마케팅으로 사람을 모으고 몇 년 버티다가 조용히 문 닫고 떠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장기 생존이 목표가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당신이 줄 서 있는 그 빵집, 과연 안전할까요? 3년 뒤에도 그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흉가가 되어 유령처럼 서 있을까요? 당신의 인증샷은 남겠지만 그 뒤에 남겨진 폐허는 누가 책임지죠?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지불한 그 돈이 누구의 배를 불리고 있는지. 세상은 화려한 겉모습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는 눈이 없다면 우리는 그들의 설계에 놀아날 수밖에 없죠. 200억짜리 빵 카페의 몰락. 이건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당신을 이용할 계획이었던 치밀한 연극의 막이 내린 것뿐이죠. 오늘 도미넌트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